채식 때도 각 부서 사람들 하도 혼내가지고 잘라 그러면 오늘 전화가 오는데 어쩐 일이냐 그러면 아 지금 무슨 기업 재무부장하고 있는데 사장님 보고 싶다고 나오라 그런다고요. 그런 거 좀 힘드시겠군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영업하니까. 그러면 거기 어디냐 그러면 아니나 달라요. 그럼 걔네들이 왜 저를 부르냐면 술 한잔 먹고 사인하라. 결제. 예. 그러면 한 잔 먹고 얼른 눈치 보고 저는 좀 일 있어서 간다 그러고 가면 그 다음날 비서가 사장님 어제 뭐 술 드셨어요? 그러죠. 그래 그러면 이제 자리에 한 번만 앉았다고 이제 결제 금액이 넘을 정도 되면 이제 지네들이 이제 알아서 나를 부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혜택이라기보다 CEO로서의 책임을 많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어떤 범위의 역량을 가지고 회사를 또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우나 또는 뭐 어떤 권한에 있어서는 뭐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일 큰 게 제가 지금도 이제 등에 땀이 났었던 일인데 1년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업계 증권사가 33개가 있었는데 동아증권 인수하면서 업계 순위가 27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사이버 온라인으로 증권사를 전환하면서 남희석 그 코미디언 개그맨도 TV 광고 하면서 광고도 엄청 한 1년에 100억씩 쓰면서 그래서 이 시장 마켓시어가 7위까지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그전엔 동아증권 때는 적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이 뭐 300억, 500억씩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원들이니까 저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다음 해 그 전국의 지점 여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지점은 아무 성과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월급만 있고 또 더더구나 사무직원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그게 이제 알려졌나 봐요. 임원들만 이제 뭐 성과급을.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커버리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직원들이, 그러니까 사무직원들이 이게 안 돌아가면 갑자기 파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토요일 날 골프를 치는데 전화가 왔는데 기획팀장이 큰일 났다고. 또 뭐냐 그러니까 리테일 본부장하고 저한테 급히 전화 왔는데 여직원들이 월요일 날 파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골프 치다가 다 집어치우고 사무실로 와가지고 들어보니 이 여직원들이 이제 왜 자기네들한테는 조그마한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난감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또 지구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부터 아무래도 각 사업본부장들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 여직원 대표들을 불렀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표들이 다행히 또 고참 여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5명 정도를 방에를 불러가지고 뭐 다른 설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결 방법은 2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규정이 없었고 또 그런저런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뭐 운영이 되는 대로 제도 개선이나 복지 개선을 좀 해보겠다. 그 여직원들 다행히 제일 강상이었던 그 여직원 붙들고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일요일까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에
복지까지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제가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 문제도 생기고, 또 하나 또 국내 기업의 어려움은 외국은행에서는 뭐 대부분이 다 한 가족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국내 기업으로 와보니까 외국 우리 체이스 이스트하고는 달리 우선 지연, 그 다음에 혈연, 학연, 또 모든 영업 또는 인간관계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그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그런 거에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특히 지역 연구에 따르는 굉장히 사실 좀 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쪽이 특히 어떤 한 지역, 오너가 지역 쪽이라서 한 지역이었는데 저는 또 다른 지역의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임원이 12명인데 11명이 한 지역, 우리 회장 쪽 분이고 저만 반대쪽 지역 사람으로서 어떤 체이스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그게 퇴직할 때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문 경영이 생각하시는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저는 리더십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훈적인 게 아니라 우선은 첫째는 포괄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회사라고 삼성전자라고 전자만 알아가지고는 그건 기술자지 CEO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회계를 몸담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경영자는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회계를 모르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력이 좀 갖춰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실력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직원들이나 또 임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어떤 내 자리를 연연하거나 내 거에 어떤 계산하고 그러면 통솔이 안 돼요. 그리고 직원들하고의 거리감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선 내 작은 이익은 무조건 다 포기하고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결국은 또 돈을 벌어주는 것도 CEO가 버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선에서 버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 배려라든가 직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 그것이 경영자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기업 문화를 대부분의 이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공서열제로 되다 보니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또는 자기 개발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연륜으로 그냥 누르려고 그러고 자기의 경험으로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각자가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결제 올라오면 우리 최씨야 전부 다 영어지만 어떤 때는 문서가 이렇게 두껍게 올라오는데 영어도 가끔 애들이 써요. 그럼 스페링도 많이 틀려. 그럼 스페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깝니다. 야, 이거 영어도 안 쓰면 안 돼? 야, 이거 스페링 틀렸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당황하고 얼굴이 막 붉게지는데 제가 무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야, 뭐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라. 자꾸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굳이 영어 이거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네들도 알아듣죠. 지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서 하나 가져오더라도 조심.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준비하라는 얘기죠.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체이스 시절에 그 사장님한테 야단 맞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감정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여기 일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체이스 때도 각 부서 사람들 하도 혼내가지고 사장님 그럼 정권회사에서 계속 계시고 했으면 저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수익을 나셨을 것 같은데 그